아니. 우리가 네. 지금 7개월 기다렸잖아요. 네.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저것이 완성되냐고요. 우리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백억이 넘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요? 저렇게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저 주민의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주민의 동의율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그 동의율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일단 저희가 완전히 그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일단 개별 건축 허가권별로 일단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그 건축 허가에 들어오는 건축 규모나 아니면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제 가이드라인의 저촉 여부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정비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게 만약에 건축 행위로 인해서 무슨 노후도 요건이나 구역 지역 요건에 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건축 행위로 인해서 뭐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좀 영향을 좀 검토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니 그 검토를 얼마큼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도 기다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주민의 30%가 돼야 하겠다는 거고 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네?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동작구청에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동네가 발전되고 건설되는 거지 저기서 우리의 편의를 준다고 우리 재산권을 묶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주민 설명회 이후에 지금 가이드라인도 일단 오늘 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나오실 텐데 일단 들어온 의견 갖고도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이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건축건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나 그 검토가 언제냐고요. 그 검토가 그거는 일단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또 얼마큼을 기다려야 되냐고요. 돈하고 연관되는 건데 주민은 여기까지도 기다렸는데 이거 아니 답변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설명회 이후 그냥 해주세요. 허가 내주고 저대로 가세요. 저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저걸 반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 집 짓게 되면 집 짓게 되고 그냥 풀어서 자연적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걸 왜 묶어요? 동작구에서 다 이거 다 땅 사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렇게 안 하면 순리적으로 하세요. 주민한테 돌려주세요. 주민의 재산권을 주민한테 돌려주세요. 구청에서 막지 마세요. 여기 구의원도 계시잖아요. 아니 이런 현수막도 하나도 안 달고 팜플렛도 하나도 안 주고 동작 구민을 우습게 보는 당신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오늘 뭐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오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또 이제 내부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어떻게 제한하고 또 어느 부분까지 풀어줄 건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또 다른 분들 질문 사항이 있으시니까요. 질문하시고 저 안쪽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사당일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 사당일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네. 주민인데요. 사당일동 동작 사당 이수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관련 사업을 갖다가 동작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21년도 6월달부터 시작을 내가 해가지고 전부 질문서 다 받고 그 다음에 조사 다 하고. 동작구청장 그때 이장욱 구청장이 사당일동 민원실에 와가지고 사당일동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으며 또 하나는 아까 앞에 분이 이야기했듯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아무 쓸데없이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어가지고 이때까지 용두 삼이식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또 사업이 바뀌고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정한 것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위지구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구청장한테 이장호 구청장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추진이 없어요. 오늘 같은 이것도 사당 4동, 사당 1동 전부 해가지고 만든다는 게 사당 1동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가 뒤로 채쳐버렸어요. 뭘 한 게 뭐 있고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할 겁니까? 되지도 안 하는 거 앉아서 타상공론 하지 마시고 앞에 분 이야기했듯이 개인들이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동의서 구하지 마세요. 동의서 구해봤자 50% 서로가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해가지고 동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게 다 풀을 주세요. 일단 오늘 설명드린 그 범위는 일단 사당이수 지구 단위 계획은 그 법정 도시관리 계획으로 이제 별도로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사항은 오늘 주민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듣고요. 내부적으로 가만히 앉으세요. 네네 말씀. 네. 저는 사당 1동 지금 장기전세 임대주택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역세권에 아까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명품 강남 제2사당역 이수 역세권에 왜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난 6월 30일에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그 지침을 형편없이 낮췄어요. 아시죠? 68%가 50%도 되고 굉장히 많고 가로수길에 신축이 15%면 그거는 제외한다. 우리 집 아까 저는 지금 갈등으로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여기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지금 장밋빛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적률을 상향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 2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용적률은 200%입니다. 거기를 400%, 500% 올려주겠다. 똑같은 얘기죠. 올려서 반 이상 2분의 1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 장기전세 임대주택이 뭔지 아시죠?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전세를 주고 S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년짜리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공원도 들어가야 되고요.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용적 완화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 아시겠지만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거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각 지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 담당자가 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수막을 붙이겠다. 지난주까지 현수막이 없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봐라. 제가 여기 사당동 10년 살아도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당 1동 동사무소를 가니까 A4 용지에다 써붙이고요. 게시판에다가 사당 4동은 위에서 알아야 되는 홍보에다 해습디다. 이게 어떻게 전체 주민들이 알고 오라고 하는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그 완화율도요. 제가 신대방 삼거리에 지금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13년 동안 3개의 주택조합이 싸우고 난리를 친다는 신대방 삼거리를 가봤어요. 거기는 사당 이수 남성역 정도가 아닙니다. 고박이에요. 판잣집도 많고 물론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싸웠기 때문에 그거를 동작구청에서 정리하는 건 잘하시는 일이죠. 거기도 장기전세 임대주택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 받아오고 자료를 다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화율을 해준 거는 172.90%예요. 거기서 장기 임대주택이 91.13%입니다. 해서 전체
그 신대방 삼거리 역의 장기전세 임대주택의 비율은 30.1%예요. 지금 2분의 1은 네 2분의 1은 뭐 저기 그 완화해주는 2분의 1은 장기전세 주택으로 가고 2분의 1은 지금 마치 주민들한테 가는 환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그만큼 완화율을 우리가 혜택을 누릴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사당 이수역의 침수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 임대주택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기 해주셔야 되고요. 사당 이수역의 침수지역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지금 이거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치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이 하는데요. 여기 침수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수 과천 터널 복합 터널 저기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 반응 국기로 하고 나머지 기재부에서 받으면은 2030년대에 완성되는 거고요. 주차장은 지금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지하 안 내주지 않습니까? 1층 필로티에 많이 주차도 완화돼 있어요. 그럼 많이 이렇게 발전되는 도시를 지역을 꼭 아파트 그것도 명품 아파트도 아닌 20년 장기전세 임대주택 아파트를 쳐서 지역 발전하고 개발한다는 그 발상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신 것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이게 환상적인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저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주민 설명에 제가 구청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사업 제안이다. 노후도만 고려한 사업 제안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시행사들이 날뛸 겁니다. 못된 시행사들 말고 계속에는 괜찮은 시행사들도 많겠죠. 어쨌든 주민 제안으로 하겠다. 그럼 주민 제안은 순수한 주민 제안입니까? 아니다. 시행사가 받아와도 된다. 서면으로만 우리는 검토한다. 그러면 못된 시행사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시들릴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여기는 우리를 이거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뭡니까? 감정평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분담금 있는 분양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주민들이 몇 프로가 이 작은 평생보험 재산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프로인지 그분들이 과연 분담금 있는 저기 감정평가로 융자금과 월세, 전세, 보증금을 제하고 몇 푼이나 손에 줄 수 있는지 마이너스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담금이 몇 억이 될지도 모르는 장기 20년 장기정세 아파트와 같이 그거를 분담금을 내서 들어가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 큰 평수가 84 저기 제곱미터일 겁니다. 그게 제한이잖아요. 장기전세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서울시내 지금 보통 관리비가 올라서 5, 60만 원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월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무엇으로 그거를 할 것인데 이렇게 정확한 저 청사진을 주는 게 아니라 환상적인 도로를 넓히고 뭐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거는 사당동 주민을 무시하시는 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자세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손해가 가고 어떤 이익이 가는지를 확실히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려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답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할게요. 네. 선생님, 신대방 상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전세 주택 알아보셨다고 하셨죠. 아직 계획된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 가지고 모집은 하고 있지만 아니죠. 결정은 그 후단에 돼요.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임대주택을 잠시만. 임대주택을 90% 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서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왜곡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사동에 40년 다 된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저는 70살인데요. 주민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욕하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왜? 문제가 있으면 서류로 이의서를 내십시오. 지역별로. 지금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구청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별로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걸 써서 내고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다. 싸우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견 내주시는 걸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계속 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 질문 이제 그만 받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딱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저기 먼저 드신 분 먼저 전해 듣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면 지금 선생님 저기 일단 먼저 해주신 분 발언권이 있으시면 예, 잠시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저분 듣고 이분 마지막으로 한 번까지만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옆으로 좀 가주시면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일동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집 그 위치는 지금 이번에 신속통합에 이제 포함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내서 아직까지 이제 건축허가를 못 받아갖고 지금 현재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좋아요. 뭐 우리 저 사당동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민 동의 30%가 나와야지 구청에다가 이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는다 그랬는데 가장 궁금한 건 주민 동의 30%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갖다가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또 30%를 통과돼서 이제 그 지구 단위로 묶였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75%가 또 주민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75%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지 뭐 10년이 기다려야 될지 5년이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가 가장 궁금해요 저는.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찬성도 말씀하셨는데 반대 동의 요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 대상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하에 주민이 30%가 또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성뿐만이 아니고 반대 의견도 만약에 30%가 들어오면 그 해당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계획으로 일단은 그 사업 가능 대상지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 그 전에 이제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업성 분석해서 지역들의 주민 의견 조사도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가 뭐 반대가 30% 이상 나오고 할 수 없는 거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7개월 기다렸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정한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한테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놓고 날 거야. 우리 제작부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오는 것들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마지막 한 분만 더 듣고 선생님 아까부터 같은 말씀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분 보충 질문입니다. 30% 동의만 있으면 신속 취직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확정할 때는 몇 퍼센트 동의가 있어야지 확정될 수가 있는 건가요?
확정이라는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주민 30% 이상 동의를 해서 뭐 신속 통합 계획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굳은 주민 제한의 경우에 주민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또 그 이후에 절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업 시행 계획을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 조합장님까지 받아야 되고 저는 주민의 몇 %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사업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재개발로 말씀드리면 최종 75%. 75%? 네, 75%가 동의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5%니까 반대로 25%가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시를 갈 수 없는 아니, 거예요. 반대하는 게 네. 하지 말고 동의 받아야 진행할 거 아닙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주체가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동의 조건이 조합을 운영해서 하는 건가요, 사업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으로 많이 가고요. 네, 특히나 이제 동작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기 때문에 30%면은 신속 진행을 하고 네네. 75%가 동의해야지만 네, 확정되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그 계속 반복이 질문돼서 죄송한데 지금 질문 여기까지 끊고요. 지금 잠시 지금 늦게 오셨는데요. 잠시 정당 지역위원장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한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마디만 한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사가 동작 주식회사예요. 근데 이 김현상 이 대표님이 그냥 일반 부동산 업자예요. 업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동작 주식에서 건설이나 이쪽으로도 전혀 아무런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기 임대주택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공시시가로 됩니다. 공시시가로 되면 금액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점점 더 떨어져요. 지금 이수역은 평당 1억씩 넘어요. 근데 여기 사당동은 지금 4천, 5천이라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남의 땅을 재산권을 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갈취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거기에 관한 보상도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을 하려면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사당동에도 국가 땅이 많아요. 그러면 아싸리 거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야지 왜 남의 재산을 동작구에서 내놔야 말아야냐고요. 그리고 이 시행사가 동작주식개발이 원래는 건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일반 부동산 업자가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용산골 나고 이재명의 대장동보다 더한 꼴 나요. 왜 동작구에서 이거 박이라 나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국토해양부 거기 과장이라서 도로 밀어붙이고 뭐 하는 거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강제로. 근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다 접목을 시킨다? 어느 누가 찬성합니까? 박일아가 그렇게 하려면 박일아가 직접 사라고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여기 태평백화점도 이창호가 허가했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3천억이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그런 판국인데 무슨 그러면서 건축을 그거를 묵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일아가 죄송한데요. 박일아랑 이창호가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당과 남성지역 일대의 어떤 장래의 장기 발전 방안이나 이게 무슨 장기 발전이냐고요. 당신 같으면 당신 땅 뺏기고 재산 뺏기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2,3천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에도 뺏길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장기 발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설명에 대해서 드린 설명 원래는 이수역이 더 못했어요. 근데 이수역이 요즘에 지금 1억이 넘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다들 보러 와요. 활성화라고.
여기는 뭐냐고요? 주차장 그거 알아요. 그러면 한정 부지를 없애든가 아니면 지하철 공사 부지를 없애든가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왜 국가 땅 많은데 죄송하지만 아니면 동작구청을 없애. 병신 같은 것들이 뭐 맨날 동작구청이 죄송한데 오늘 일정 관계상 선생님 이제 마이크 주시고 오늘 설명의 내용과 그 동작 기계 사업은 아무 사정에 아무런 한적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구청에서도 당신 만났을 때도 공작 주식회사 개발 당신 입으로도 부동산 연관돼 있다면서 부동산 입자라고 했어. 연관이 없어. 거짓말할 것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은 여기서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답변을 드려도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선생님 죄송하지만 내방해 주시면 예, 저희가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 사람도 있는데 왜 저래 진짜. 이해는 나 찬성합니다. 동작구청의 이 여기 찬성하는 사람 많아요. 찬성합니다. 오늘 설명회에 그 참석하신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늦게 오셔서 거의 이제 끝날 무렵 오셨는데요. 그 정당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당협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잠시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 재산권도 보호하고 지역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오늘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민원을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14년에 동작구에 와서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일 잘한 게 전 서해풀 터널 뚫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요, 처음에 그 당시에 저쪽에 저희랑 당을 달리하는 분들이 좀 반대하셨었어요. 우리 구청장하고 시의원께서 차 막힌다고 막 반대하셨어요. 근데 가실은 정말 저는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역 교대역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때 국방부는 6천억을 받겠다. 서울시는 4천억밖에 못 주겠다 해서 불용 처리가 됐던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를 설득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당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제가 한 다음에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수 복합 터널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부동산에도 관계되니까 꼭 듣고 가세요. 사당역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제가 지하로 터널을 뚫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 때. 근데 시장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서울 안의 도로는 서울시장의 정권이고요. 도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연접해 있으면 국토부가 들어가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 뭘 해놨냐? 남태령도 맨날 막히잖아요. 그래서 과천에서 사당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전부 지하 터널을 하자 하는 걸 국토부랑 해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사당동은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길이 막힌다. 두 번째, 침수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비가 오면 맨날 침수돼요. 사당 1동, 2동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걸 해야지 우리가 두 개에서 회복이 돼요. 길도 안 막히고 침수에서 자유롭고 동작대로 한마디로 사당역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그렇게 지하 터널화되면 사당로도 덜 막힙니다.
이쪽에 신호를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저쪽 교통량이 줄어들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걸 다 확정해 놓고 왔는데 그다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제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걸 좀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실시 협약을 곧 발표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예? 그럼요. 왜 해결이 되냐면 평소는 물길, 비가 오면 빗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비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물그릇을 설치해놨어요. 예전에 사당동이 침수된 다음에. 근데 그 물그릇으로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빗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성공한 게 양천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해서 올해 실시 협약을 하는데 그 다음에도요.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챙겨야 돼요. 그러려면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제가 정말 이거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동작구가 한강에 더 가까운 것 이걸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한강 가까운 이거 2개 하면요. 강남사고 동작구 진짜 됩니다. 제가 옛날에 원내대표 할 때 국토부가 뭐 발표하는데 강남사고 이렇게 쓰면서 강동구를 써놨길래 제가 엄청 화해하고 앞으로 절대 강동구 쓰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했었는데 하여간에 우리 오늘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동작을 위한 아주 치열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번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데이트 같은 거 하는데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나봉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문이 열렸으니까 와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오후 되시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우리 민주당에서 서리풀 터널에서 우리 당이 반대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유언비어고요.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제 먼저 말씀 들으세요. 제가 그 당시 의원 생활 했잖아요. 아니, 그때 서리풀 터널 뚫면 사당로가 개통을 안 하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사당로를 개통하고 서리풀을 뚫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언제 우리가 서리풀 뚫는 걸 반대했습니까? 그때 서리풀 터널 절대 반대 안 했습니다. 사당로가 차가 막히니까 사당로를 먼저 개통하고 그 다음 서리풀을 뚫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됩니다. 야, 사실은 여기 사람아 내가 네, 저는 설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